아이언맨의 로봇슈트처럼 안마의자의 두 다리가 따로 움직입니다. 몸을 눕혀 자전거를 타는 형태로도 구동되는 팬텀 로봇은 바디프렌드가 새롭게 선보인 안마기기입니다. 기존 안마의자는 하반신 부분이 하나로 붙어 있어 종아리 안쪽이나 무릎까지 안마 기능이 닿지 못했지만 좌우 양발에 하나씩 착용하면서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해낸 겁니다. 개발 과정에서 총 4건의 신규 기술 특허도 확보했습니다. 바디프렌드는 팬텀 로봇을 시작으로 안마기 제조 기업에서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진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안마의자를 통해 각종 생체 정보를 측정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 맞춤형 건강 서비스로 연결하겠다는 겁니다. 팬텀 로봇에서 출발해 안마의자의 영역을 뛰어넘어 재활 분야를 비롯한 의료기기로의 진화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비대면 진료까지 연계하는 홈 헬스케어 플랫폼이 되겠다는 구상입니다. 한국경제TV 전유성입니다. 네, 이 사안 취재한 유통산업부 전효성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먼저 안마의자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 영상에서 봤지만 이 팬텀 로봇을 선보인 바디프렌드 입지는 어느 정도인지 같이 설명해 주시죠. 네, 가전업계는 안마의자 시장 규모를 약 1조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TV, 냉장고 같은 필수 가전에 비하면 규모가 작다고 볼 수 있지만 2015년에 시장 규모가 3,500억 원이었는데 6년간 약 3배 정도 성장한 셈입니다. 예. 바디프렌드는 안마의자 1위 업체로 전체 시장의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바디프렌드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2년 연속 성장 가도를 달렸습니다. 예, 이게 뭐 코로나랑 성장을 같이 한 상황인데 엔데믹에 따른 우려감은 없을까요? 네, 엔데믹, 그러니까 코로나 수혜가 끝나가는 거랑 함께 본격화되는 경기 둔화 신호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안마의자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필수 가전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예. 고가 제품이죠. 오늘 바디프렌드가 공개한 신제품 가격도 660만 원에 달했는데요. 경기 둔화 시 소비자는 아무래도 고가 그리고 비필수 상품부터 씀씀이를 줄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결국 타 가전보다 안마의자의 매출이 크게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가전 유통업체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올해 안마의자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약 10% 정도 줄었고 이는 성수기인 가정의 달 5월에도 비슷한 추이를 보였습니다. 예. 바디프렌드 매출 구성을 지금 보고 계신데 안마의자가 85%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꺾인다면 이렇게 극도로 안마의자에 치우친 상황이다 보니 바디프렌드의 매출도 꺾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예. 실제 올해 1분기 바디프렌드의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한 절반 수준에 그쳤는데요. 장외 주식 가격도 이와 같은 흐름을 반영해서 사상 최저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마의자 시장 자체 여건이 좀 녹록지 않다 이런 건데 업계 내에서의 경쟁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바디프렌드는 아까 1위 업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전체의 한 68%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네요. 네, 그렇죠. 세라젬, 코지마 같은 의료기기 업체와는 격차가 꽤 벌어진 상황입니다. 문제는 가전 대기업들이 이 안마의자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LG전자는 2년 만에 지난달에 안마의자 신제품을 출시를 했고 SK매직도 비슷한 시기에 고급형 안마의자를 선보였습니다. 가전 대기업들의 강점은 아무래도 강한 렌탈 조직을 갖추고 있다는 건데요. 정수기, 냉장고, 비데 같은 필수 가전이랑 연계한 판매가 가능하다 보니 가격 경쟁력 그리고 영업 면에서도 한 수 앞서 있다는 평가입니다. 물론 바디프렌드 역시 다양한 렌탈 판매 상품에 나서고 있지만 판매 제품군이 제한적이라서 렌탈 경쟁력이 한 단계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는 악화되고 경쟁은 더 치열해진다 이런 상황이라는 건데 바디프렌드 전략은 어떤지 짧게 짚어주시죠. 네, 먼저는 기술력을 앞장 세우겠다는 겁니다. 예. 이번에 공개한 팬텀 로봇가 좌우 다리를 따로 움직이는 말 그대로 세상에 없던 기술을 선보인 건데요. 예. 이처럼 압도적인 기술력을 통해서 안마의자 자체의 경쟁력을 더욱 키운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서 향후 5년간 1,000억 원의 R&D 비용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해외 시장도 박차를 가할 계획인데요. 지난해 기준 바디프렌드의 해외 매출은 44억 원 수준으로 전체 매출액의 1%를 밑돌고 있습니다. 바디프렌드 해외 사업을 총괄하는 지성규 부회장은 과거 금융계 재직 당시에도 여러 글로벌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지 부회장의 횡보가 이제 바디프렌드의 해외 경쟁력 강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유통산업부 전효성 기자였습니다.